인생, 그냥 재미있게 살아보세요. 단순한 삶, 마음 공부, 스트레스 해소, 복잡한 하루를 살고 있는 당신에게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지는 않았나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회사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걱정하고 계획하느라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너무 바빠서 정작 왜 이렇게 바쁜지조차 생각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요. 오늘은 잠시 멈춰서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삶 속에서 단순함을 찾는 이야기, 무겁게 짊어진 짐을 조금씩 내려놓는 이야기, 그리고 인생을 그냥 재미있게 살아보는 이야기를요. 편안하게 앉으시거나 누우세요. 눈을 감으셔도 좋고 창밖을 바라보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부. 왜 우리는 이렇게 복잡하게 살게 되었을까?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재빨리 침대에서 일어나 씻고 옷을 입고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는 이메일을 확인하고 회사에 도착하면 회의와 업무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그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SNS를 확인하고 메신저에 답장하고 뉴스를 읽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저녁을 먹으며 유튜브를 봤고 침대에 누워서도 한참을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하루는 늘 빡빡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나면 그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나는 도대체 뭘 한 거지? 분명 바쁘게 움직였는데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분명 많은 사람들과 연락했는데 진정으로 대화를 나눴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그 시간을 빨리 채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일 겁니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뒤처지면 안 된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경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성적으로 줄을 세우고 스펙으로 비교당하고 연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늘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고, 더 가져야 한다고, 더 되어야 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런 삶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삶일까요? 어느 순간 우리는 목적지를 잊어버린 채 그냥 달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내일 아침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어떨까요?
확인해야 할 이메일도, 가야 할 회의도, 만나야 할 사람도 없다면요. 처음에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나는 지금 뭘 해야 하지? 그런데 그 불안이 조금씩 가라앉으면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새소리, 따뜻한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드는 모습, 커피 향기가 천천히 퍼지는 순간, 이런 것들은 늘 거기 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 바빠서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죠. 복잡한 삶은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면서요. 2부 단순함의 힘. 옛날 어느 마을에 현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인생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온갖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미래가 걱정되고 과거가 후회됩니다. 돈도 걱정이고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한 마음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현자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손에 쥔 것을 한번 보게. 젊은이는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그는 온갖 것들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돈주머니, 편지들, 심지어 작은 돌멩이까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자네에게 필요한가? 젊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하나씩 내려놓아 보게. 젊은이가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돌멩이를, 낡은 편지를, 쓸모없는 물건들을. 그러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이 가벼워질수록 그의 마음도 함께 가벼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보게나, 현자가 말했습니다. 복잡함이란 자네가 필요 없는 것을 너무 많이 쥐고 있기 때문일세. 단순함이란 필요한 것만 남기는 용기라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 삶이 복잡한 이유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것들만이 아닙니다. 걱정, 후회, 남의 시선, 과거의 상처, 미래의 불안.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손에 꽉 쥐고 살아갑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 불필요한 것을 비우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1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는 언젠가는 입겠지라는 생각으로 그것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당신의 스마트폰 앱을 한번 보세요. 정말 필요한 앱은 몇 개나 되나요? 우리는 나중에 쓸 수도 있어라는 생각으로 수십 개의 앱을 깔아놓습니다. 당신의 일정을 한번 보세요.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몇 개나 되나요? 우리는 해야만 해라는 생각으로 스케줄을 빽빽하게 채워놓습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이 모든 혹시 모를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미니멀리즘이 유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건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물건이 줄어들수록 마음의 공간이 넓어진다는 것을요. 하지만 단순함은 단지 물건을 버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고 쓸데없는 비교를 멈추고 남의 시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진정한 단순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단순하게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것은 내려놓을 때가 된 겁니다. 일이든 관계든 물건이든 생각이든 말이죠. 둘째, 한 번에 하나씩만 하세요. 우리는 멀티태스킹을 잘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려고 하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는 데 집중하세요. 일을 할 때는 일에만 집중하세요. 사람과 대화할 때는 그 사람에게만 집중하세요. 이렇게 한 가지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단순함의 시작입니다. 셋째, 여백을 만드세요. 우리의 일정을 빽빽하게 채워놓으면 삶은 숨 쉴 공간이 없어집니다. 계획되지 않은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세요. 그 시간에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스마트폰도 보지 말고, TV도 켜지 말고, 책도 읽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자신의 호흡을 느끼고, 주변의 소리를 듣고, 지금 이 순간을 느끼세요.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단순함의 힘은 놀랍습니다. 물건이 줄어들면 청소할 시간도 줄어듭니다. 선택지가 줄어들면 결정하는 데 드는 에너지도 줄어듭니다. 걱정이 줄어들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워진 마음으로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짜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됩니다. 3부, 비교하는 마음 내려놓기. 우리가 불행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비교 때문입니다. SNS를 열면 누군가는 멋진 여행을 가고 있고, 누군가는 승진 소식을 전하고, 누군가는 행복한 가족 사진을 올립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삶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일까? 나만 뒤처진 것 같아. 다들 잘 사는데 나만 힘든 것 같아.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의 하이라이트와 우리의 일상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SNS에 올라온 사진 뒤에는 수십 장의 실패한 사진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족 사진 뒤에는 그들만의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멋진 여행 사진 뒤에는 피곤함과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의 완성된 모습만 보고 그것을 우리의 미완성된 현재와 비교합니다. 이것만큼 불공평한 비교가 또 있을까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밭을 가지고 있었고 열심히 일해서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집에 큰 농장을 가진 부자가 이사를 왔습니다. 농부는 그 부자의 넓은 땅을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저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그는 더 많은 땅을 사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쉬는 시간도 아껴가며 일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마침내 땅을 더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건강은 망가져 있었고 아이들은 이미 자라서 집을 떠났으며 아내와의 관계도 소원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넓은 땅을 얻었지만 정작 소중한 것들은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대체 무엇을 위해 비교하는가? 비교는 두 가지 결과를 낳습니다. 첫째, 우리보다 더 가진 사람을 보면 열등감을 느낍니다. 둘째, 우리보다 못 가진 사람을 보면 우월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둘 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열등감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월감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평화는 비교를 멈출 때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세요. 남들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했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높은 연봉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건강한 가족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기준입니다. 둘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세요. 우리는 없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각을 바꾸면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해서 우리가 감사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것들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그제야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밤 오늘 감사했던 것 3가지를 적어보세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들이 떠오를 겁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점심이 맛있었다. 친구한테 좋은 메시지를 받았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조금씩 시각이 바뀝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셋째,
자신과 비교하세요. 유일하게 의미 있는 비교가 있다면 그것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작년의 나보다 올해의 내가 조금이라도 성장했나요? 한 달 전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나요? 설령 큰 변화가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친절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덜 화를 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각자는 각자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빨리 달리고 누군가는 천천히 걷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비교를 멈추면 비로소 보입니다. 내 삶이 있는 그대로도 충분히 소중하다는 것을요. 4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과거와 미래 사이에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의 지금을 살지 않습니다.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오늘 있을 회의를 걱정합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오후에 해야 할 일을 생각합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아침에 있었던 일을 후회합니다. 우리의 몸은 지금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늘 과거나 미래에 가 있습니다.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깨달음이란 무엇입니까? 스승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배가 고플 때 밥을 먹고 졸릴 때 자는 것이다. 제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누구나 하는 일 아닙니까? 스승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1000가지 생각을 하며 먹고 잠을 잘 때도 온갖 걱정을 하며 잔다. 진정으로 밥을 먹으며 밥을 먹고 자면서 자는 사람은 드물다. 이 이야기는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지금 여기에 없기 때문입니다. 걱정의 90%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것입니다. 후회의 100%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호흡에 집중하세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은 호흡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잠시 멈춰서 자신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숨이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숨이 나가는 것을 느끼세요.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고 배가 들어가는 것을 느끼세요. 단 1분만이라도 오직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처음에는 온갖 생각들이 떠오를 겁니다. 저녁에 뭘 먹지? 내일 회의 준비는 했나? 아까 그 사람이 한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 괜찮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의 본질입니다. 명상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놓아주는 연습입니다. 오감을 활용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또 다른 방법은 오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걸으면서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촉을 느끼세요. 밥을 먹으면서 음식의 맛을 천천히 음미하세요. 샤워를 하면서 물이 피부에 닿는 느낌을 느끼세요. 우리의 감각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감각을 통해 우리는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숲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온갖 걱정으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직장 문제, 경제적 압박, 관계의 어려움, 그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청아한 새소리,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개울물 소리, 그 순간만큼은 그의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그 소리들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 문제들은 지금 여기에 없구나. 지금 여기에는 오직 이 평화로운 순간만 있을 뿐이구나. 이것이 현재에 머무는 것의 힘입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지금 이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괜찮습니다. 한 가지씩만 하세요.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멀티태스킹입니다. 우리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합니다. TV를 보면서 스마트폰을 하고 밥을 먹으면서 메신저를 확인하고 걸으면서 이메일을 읽습니다. 하지만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실제로 멀티태스킹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빠르게 작업을 전환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멀티태스킹을 하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스마트폰을 보면 밥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과 대화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만 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온전히 집중하세요. 설거지를 할 때는 설거지에만 집중하세요. 물의 온도를, 비누 거품을, 그릇의 감촉을 느끼세요. 걸을 때는 걷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몸의 움직임을, 주변의 풍경을 느끼세요. 이렇게 일상의 작은 일들을 명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세요. 스마트폰은 현재 순간에 가장 큰 적입니다. 알림이 울릴 때마다 우리의 주의는 현재에서 벗어납니다. SNS를 볼 때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삶 속으로 빠져듭니다. 뉴스를 확인할 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걱정을 떠안습니다. 하루에 1시간이라도 스마트폰 없이 지내보세요.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연락이 오면 어떡하지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닐까? 하지만 곧 깨닫게 될 겁니다. 대부분의 연락은 그렇게 급하지 않다는 것을, 세상은 우리가 잠시 연락을 끊어도 잘 돌아간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당신은 비로소 자신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사는 방식입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우울해집니다. 미래를 걱정하면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현재에 머물면 우리는 평화로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호흡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5부 작은 행복 찾기.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헤맵니다. 좋은 직장을 얻으면 행복할 거야.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야.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거야.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더 많은 돈을 원하게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도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왜 그럴까요? 행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의 모음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큰 집도 좋은 차도 많은 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어느 날 젊은이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실 수 있으세요? 가진 것도 별로 없으신데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게는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는 행복이 있단다. 창문을 열면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행복이 있지.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행복. 길을 걷다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인사할 수 있는 행복. 저녁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행복이 있단다. 하지만 그건 너무 작은 것들 아닌가요? 작은 것들이라고 할아버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자네는 큰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젊은이는 대답했습니다. 큰 집, 좋은 차, 많은 돈, 그런 것들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봤네. 하지만 그들이 모두 행복한 건 아니더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걱정하고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반면에 나는 잃을 것도 별로 없으니 걱정도 별로 없단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큰 것을 얻는 데 있지 않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데 있단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다는 것, 배고플 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밤에 편안한 침대에서 잠들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은 너무 당연해서 우리는 행복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런 것들조차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들,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연습, 매일 작은 기쁨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나를 미소 짓게 만든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마신 커피의 향기, 출근길에 만난 귀여운 강아지, 동료가 해준 작은 칭찬, 점심시간에 먹은 맛있는 음식, 퇴근길에 본 아름다운 노을, 이런 작은 것들이 우리의 하루를 만듭니다. 큰 사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천천히 즐기기. 우리는 너무 빨리 소비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빨리 먹고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으로만 남기고 좋은 음악을 배경음악처럼 흘려듣습니다. 천천히 즐겨보세요. 음식을 먹을 때는 천천히 씹으면서 맛을 음미하세요. 풍경을 볼 때는 사진기를 내려놓고 눈으로 담으세요. 음악을 들을 때는 다른 일을 멈추고 온전히 귀를 기울이세요. 이렇게 천천히 즐기면 같은 것도 훨씬 더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 만들기. 하루에 30분이라도 오직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드세요. 그 시간에는 의무감으로 하는 일 말고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책을 읽어도 좋고, 산책을 해도 좋고, 그림을 그려도 좋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만큼은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로 채우는 것입니다. 작은 선행하기. 행복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창한 자선이 아니어도 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에게 미소 지어주기, 카페 직원에게 수고하세요 한마디 건네기, 길을 잃은 사람에게 길 안내해주기, 친구에게 안부 메시지 보내기, 이런 작은 친절이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큰 성취를 이룰 때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라고 합니다. 친구와 나눈 진솔한 대화, 가족과 함께한 저녁 식사,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느낀 평화,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 이런 순간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듭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숨쉬는 이 순간에, 당신이 이 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 행복은 이미 당신 곁에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행복을 찾아보세요. 어제보다 오늘
하나의 작은 기쁨을 더 발견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6부 실패와 실수를 대하는 마음.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배웠습니다. 성공은 좋은 것이고 실패는 나쁜 것이라고. 시험에서 100점을 맞으면 칭찬받고 틀리면 혼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랐습니다. 실패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을 안고요. 하지만 이 두려움이 우리를 가두고 있습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합니다. 실수할까봐 도전하지 못합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시작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걸음마를 배울 때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한 걸음 떼다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넘어지고 또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실패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우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언제부터 실패가 부끄러운 것이 되었을까요? 언제부터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것이 되었을까요? 한 도예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도자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처음 만든 도자기에는 금이 갔습니다. 그는 좌절했지만 다시 시도했습니다. 두 번째 도자기는 모양이 삐뚤어졌습니다. 그는 화가 났지만 또다시 시도했습니다. 수백 번의 실패 끝에 그는 마침내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의 작업실을 방문했습니다. 작업실 한편에는 깨지고 금간 도자기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스승님, 이 실패작들은 왜 버리지 않으세요? 도예가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것들이 실패작이라고. 아니네. 이것들은 내 스승들이라네. 이 금간 도자기가 나에게 온도 조절을 가르쳐줬고 저 비뚤어진 도자기가 나에게 균형을 가르쳐줬지. 만약 이 실패작들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완벽한 도자기를 만들 수 없었을 걸세.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관점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실수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배움입니다. 실패해서 배우기. 실패했을 때 자신을 책망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경험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모든 실패에는 교훈이 숨어 있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졌다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했다면 시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관계가 끝났다면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됩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0,000번 실패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10,000번이나 실패하고도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에디슨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전구를 만드는 10,000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같은 경험을 실패로 볼 수도 있고 배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완벽주의 내려놓기. 많은 사람들이 완벽주의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되면 시작하겠어.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해야 해. 모든 것을 다 알 때까지 기다려야 해. 하지만 완벽한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완벽한 준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시작해서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완벽을 기다리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낫습니다. 자기 연민 갖기. 실수했을 때 자신에게 너그러워지세요. 만약 친구가 실수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괜찮아. 누구나 실수하는 거야.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그런데 자신에게는 왜 그렇게 가혹할까요? 자신을 대할 때도 친구를 대하듯 따뜻하게 대하세요. 나도 인간이야. 실수할 수 있어. 이번에는 안 됐지만 다음에는 더 잘할 거야. 자기 연민은 자기 방종이 아닙니다. 자기 연민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려는 힘입니다. 재미있게 시도하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결과에만 집착하면 실패가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과정을 즐기면 결과와 상관없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은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과정 자체가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넘어져도 웃으면서 일어납니다.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 봅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로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잘해야 해라는 압박 대신 재미있겠다라는 설렘을 느껴보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조차 경험이고 이야기가 되고 추억이 됩니다. 다시 시작하는 용기. 가장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실패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실패 후에 포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역사상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이유는 실패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패 후에도 계속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넘어졌다면 털고 일어나세요. 실수했다면 배우고 다시 시도하세요. 실패했다면 또 다른 길을 찾아보세요. 매번 넘어질 때마다 당신은 조금씩 강해집니다. 매번 실수할 때마다 당신은 조금씩 배웁니다. 매번 실패할 때마다 당신은 성공에 한 걸음 다가갑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7부 관계 속에서 평화 찾기.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기쁨도 슬픔도 대부분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어려운 관계는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계 속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기대를 내려놓기. 관계에서 생기는 많은 갈등은 기대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상대방도 이렇게 해줘야 해. 가족이니까 당연히 이해해줘야지. 친구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우리의 기대를 상대방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자신의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실망하고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이라면 내가 힘들 때 알아서 도와줘야 해. 남편은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필요하면 말을 하겠지. 말 없으면 괜찮은 거겠지. 어느 날 아내가 많은 일로 지쳐 있었지만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도와주겠지. 하지만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이 없으니 괜찮은 거겠지. 결국 아내는 화가 났습니다. 당신은 내가 힘든지도 모르나요? 남편도 억울했습니다. 힘들면 말을 하지. 어떻게 알아요? 이것이 많은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서로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명확히 표현하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기대가 있다면 표현하세요. 상대방이 알아서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명확하게 말하세요. 나 오늘 많이 힘들어. 설거지 좀 도와줄 수 있어? 나는 이런 상황에서 위로가 필요해. 안아줄 수 있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도 나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나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다를 뿐입니다. 진정한 경청, 좋은 관계의 핵심은 소통입니다. 그리고 소통의 핵심은 경청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청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합니다. 진정한 경청은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듣는 것입니다. 평가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조언하려 하지 말고, 그저 듣기만 하세요. 때로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할 뿐입니다. 상대방이 힘든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하면 되잖아라고 조언하는 대신 힘들었겠다. 더 이야기해 줄래라고 말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위로받습니다. 용서와 놓아주기. 관계에서 상처는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무심코 한 말이 상대를 아프게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원망과 분노를 붙잡고 있으면 아픈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마치 독을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용서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조금씩 천천히 그 아픔을 놓아가는 것입니다. 경계 설정하기, 사랑과 존중은 경계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족이니까, 친구니까, 연인이니까 모든 것을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에는 건강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괜찮지만 저것은 안 돼. 여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더는 어려워. 이렇게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경계를 설정할 때는 명확하고 정중하게 표현하세요. 나는 내가 소중하지만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나도 돕고 싶지만 지금은 내 일로 바빠서 여유가 없어. 이렇게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참다가 폭발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함께하되 의존하지 않기. 건강한 관계는 의존이 아니라 독립적인 두 사람이 선택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라는 말은 로맨틱하게 들릴 수 있지만 건강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렇습니다. 나는 혼자서도 괜찮지만 당신과 함께할 때 더 행복해. 상대방이 내 모든 욕구를 채워줄 것이라 기대하지 마세요. 상대방도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상대방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그 행복을 상대방과 나누세요. 감사 표현하기. 관계가 오래되면 우리는 당연함에 익숙해집니다. 매일 밥을 해주는 것도, 매일 함께 있어주는 것도, 작은 배려들도 모두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상대방이 해준 작은 일에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밥 맛있게 해줘서 고마워. 내 얘기 들어줘서 고마워. 내가 있어서 좋아. 이런 작은 감사의 표현이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관계는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를 지탱해주고 힘들 때 위로가 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줍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노력하는 관계는 있습니다. 이해하려 노력하고, 경청하려 노력하고, 용서하려 노력하고, 감사하려 노력하는 관계.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8부. 그냥 재미있게 살아보세요. 여기까지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단순하게 사는 법, 비교하지 않는 법, 현재에 집중하는 법, 작은 행복을 찾는 법, 실패를 받아들이는 법, 좋은 관계를 만드는 법,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인생, 그냥 재미있게 살아보세요. 너무 진지하게 살지 마세요. 너무 무겁게 살지 마세요. 너무 완벽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이 소중한 인생을 걱정과 불안으로 채우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현실은 때로 무겁고 힘들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삶을 어떻게 바라볼지, 어떻게 살아갈지, 놀이처럼 살기. 아이들은 모든 것을 놀이로 만듭니다. 청소를 하면서도 노래를 부르고, 밥을 먹으면서도 게임을 만들고, 걷다가도 뛰어보고 춤을 춥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놀이를 멈추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일을 할 때도 즐거움을 찾아보세요.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도 작은 재미를 만들어 보세요. 출근길에 새로운 길로 걸어보거나, 점심에 처음 가는 식당을 시도해 보거나, 퇴근 후 아무 계획 없이 돌아다녀 보거나, 작은 변화들이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웃음의 힘, 웃음은 최고의 명약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도르핀이 분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감소합니다. 하지만 웃음이 진정한 힘은 그것이 아닙니다. 웃음은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아, 맞다. 인생이 그렇게 심각한 것만은 아니구나. 자신을 너무 진지하게 대하지 마세요. 실수했을 때 웃어 넘기세요.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즐기세요. 완벽한 척하지 말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세요. 그것이 오히려 당신을 더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호기심 갖기. 아이들이 그렇게 즐겁게 사는 이유 중 하나는 호기심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신기하고,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고, 모든 것을 시도해 보고 싶어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호기심을 잃어갑니다. 다 알아. 별거 아냐. 시간 낭비야. 이런 생각들로요. 하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배울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악기를 배워도 좋고, 새로운 언어를 배워도 좋고, 요리를 배워도 좋습니다.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살기. 물론 계획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계획대로만 살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즉흥적으로 행동해 보세요. 갑자기 여행을 떠나보거나, 계획에 없던 모임에 가보거나, 하고 싶은 것을 바로 해보거나, 예상치 못한 순간들이 때로는 가장 좋은 추억이 됩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어? 이 말을 기억하세요.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다 보면 결국 하지 못합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하세요.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지금 가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지금 만나세요. 불확실성 받아들이기. 인생에서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1년 후 내가 어디에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불확실성을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무한합니다.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모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즐기세요. 인생은 모험입니다. 안전한 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진짜 삶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신만의 리듬 찾기, 모두가 빠르게 달리고 있다고 해서 당신도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천히 걷는 것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멈춰 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신만의 속도를 찾으세요. 자신만의 방식을 찾으세요. 남들이 뭐라 하든 당신 인생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감사하며 살기, 재미있게 산다는 것은 무책임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에 감사하며 주어진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삶은 저절로 즐거워집니다. 마무리.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소중합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당신이 성공했든 아니든,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삶은 완벽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생은 시험이 아니니까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길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가볍게 살아보세요. 조금 더 단순하게 살아보세요. 조금 더 재미있게 살아보세요. 남들의 시선은 내려놓으세요. 과거의 후회는 놓아주세요. 미래의 불안은 덜어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머무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호흡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이 소중한 인생을 걱정으로 낭비하지 마세요. 이 아름다운 삶을 두려움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대신 웃으세요. 사랑하세요. 즐기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을 재미있게 살아보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평화로울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의 삶을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여정에 평화와 기쁨이 함께하기를 고맙습니다.